오늘부터 이제 인터넷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우리 교재가 없잖아요. 인터넷 교재가 없어서 교재 없이 설명은 드리는데 ITQ 인터넷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답안 파일 양식이 필요해요. 답안 파일이.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빈 화면에다 열어서 엑셀을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한글 만들어서 문서를 입력을 하지만 인터넷 문제는 답안 파일 양식이 있어요. 답안 파일 양식이 있어서 이 양식을 이제 불러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는 수건번호 8자리 빼기 각자 이름 수검자 이름 그 다음에 빼기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냥 수검번호 빼기 이름을 쓰면은 아래 한글 답안지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 그게 필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제 공부 자료실에 가시면은 자격증 자료실에 있는 그 공지사항 제일 밑에서 두 번째 ITQ 시험용 이미지와 동영상을 우리 다운로드 받았었어요. 밑에 거,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이걸 받으셔가지고 우리 내 문서에다가 ITQ 폴더가 ITQ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실 여기 폴더가 풀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개 가실 때 요 제일 끝에 보면 답안 파일 인터넷이라고 있어요. 답안 파일 인터넷. 요거만 복사해 가져가세요. 어차피 픽처 폴더는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답안 파일 인터넷만 가져가시면은 얘가 답안지 양식이에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얘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고쳐서 저장을 할 거예요. 이름을 고쳐서 저장을 할 거니까는요. 요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문서, 이게 이제 여러분 나눠드렸던 파일이었죠. 인쇄해드렸던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안지는 제 홈페이지에 공방에 가시면은 133번인가? 오늘 날짜 요거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여기에 문제하고 답안지 올라가고 오늘 수업 내용이 여기 들어갈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준비하시면 되고, 일단 답안 파일을 하나 열어 놓으세요. 답안 파일을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러면 ITQ 폴더에서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아량을 먼저 실행했죠. 시험장에 가면 아량을 이걸 실행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내 컴퓨터에 가서 내 문서에 가서 ITQ 폴더에 가면 거기도 다 이 ITQ 폴더 있으니까는 답안 파일 양식이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러면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은 돼요. 그런데 이게 더블 클릭을 하면 2007로 열릴지 2015로 열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015로 열리는 걸 꼭 확인하셔야, 왜냐면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걸 뭘 불러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파일 이름은 어떻게 하라고요? 1, 2, 3, 4, 5, 6, 7, 8 빼기 각자 이름 빼기 인터넷, 이렇게 수건번호가 1, 2, 3, 4, 5, 6, 7, 8이라는 전제하에 각자 이름 쓰시고 인터넷이라고 뒤에다가 빼기하고 인터넷이라고 쓰라.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수건번호 빼기 성명 빼기 인터넷이라고 저장을 하래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나서 1번 문제로 가시면 돼요. 1번 답 쓰는 단어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실행해 놓으시고요.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어디를 여시냐면 제일 만만하게 네이버죠. 우리 제일 만만하게 네이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를 실행하실 거란 말이야. 네이버를 실행해 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거니까는요. 여러분 나눠드렸던 문제지가 요 문제지예요 지금. 자, 문제지로 훌딱 넘어가 버릴게요. 다음 중 정보사회와 인터넷의 발달로 야기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뭘까요? 그랬어요. 자, 답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들은 있어요. 인터넷 중독, 인터넷 발달로 생기는 문제점이 되겠죠. VDT 증후군은 뭐냐면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즉 화면 장치를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요, 시력이 떨어져요, 전자파 발생해서 몸이 안 좋아져요, 뭐 거북목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예. 이것도 안 좋은 것 같은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까는 이거를 세 번째 네 번째는 문제점이 아닐 것 분명이다, 이거 문제점이다 라는 걸 아는데 탄소 발자국은 뭐고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실행해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시험 문제로 등록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질문하면 답이 잘 빠져나와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된다고. 그런데 이제 다 1월달에 우리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지는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는 이미 출제됐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검색해 보면 잘 나와요. 자, 탄소 발자국이라는 걸 여기 좀 찾아봤더니 탄소 발자국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대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거 화석연료 쓰는 거 뭐 이런 건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뭐와는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정보사회하고는 약간 무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테크노 스트레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요,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무자동화의 그 시대에 컴퓨터의 불안형과 컴퓨터의 의존형으로 분리된다. 테크노 스트레스를 찾아보면은 이거는 컴퓨터로 인한 컴퓨터 단말기 이런 거로 인해서 찾아오는 증상이다. 그럼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문제점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1번이 답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1 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아는 거거든. 굳이 검색 안 해봐도 알아. 그럼 답만 쓰시면 돼요. 동글뱅이 1, 2, 3, 4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1, 2, 3, 4라고만 쓰시면 돼요. 얘를 가운데 맞춤을 하던 안 하던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자, 2번 문제는 뭐래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과 증상을 옳지 않은 것. 게임은 밤에 하는 게 재밌나봐요. 그러다 보면 잠 못 자고 지장 초래하죠. 스트레스 해소, 동호회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을 수 있다. 폭력적인 게임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파괴본을 일깨운다. 가상공간의 게임은 현실을 잊고 캐릭터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거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게임 중독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얘기인데,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는 좋은 의미 같아요. 그러면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자, 보세요. 2012년도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 우표래요. 우표. 그러면은 우리가 네이버 검색할 때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예, 2012년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 우표 검색을 해보면은 요거는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나보다. 아, 여기 있다. 여기 뉴스에도 나와있네. 라마. 예, 네 번째 캐릭터 시리즈 우표가. 근데 이게 몇 년도 거야? 이런 거 잘 찾아봐요. 그냥 답 찾으면 안 돼요. 이거 클릭을 해가지고. 근데 에러 났는데? 예, 그렇게 해갖고 찾아가지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 지금 네 번째 묶음 라바. 네 번째 묶음은 라바. 그러니까는 3-3번은 2번인 것 같고, 2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은 뿌까, 2013년은 로보카, 폴리, 뿌까. 모르니까 찾아봐야 돼. 이게 찾는 게 저는 컴퓨터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어쩔 때는 찾는 게 되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은 벌써 다 찾고 다른 문제 풀 수 있을 세고. 예. 근데 여기는 답 쓰는 데는 보면 3번 문제 주기 한 줄 받거든요. 3번 문제예요? 여기. 여기는 지금 자, 첫 번째 묶음은 뽀로로였고, 두 번째가 뿌까, 세 번째가 폴리, 네 번째가 라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15년도는 뭐 아직 모르겠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네 번째 문제는 정답하고 URL을 찾아야 돼요.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찾는 건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받아 책을 제작하는 서비스래. 그럼 이거를 그대로 검색 엔진에다 쓰세요. 문제지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받아 책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라고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커먼 글자가 보이나요? 좀 진한 글자야. 검색 결과 중에 진한 글자가 뭐냐면 내가 입력한 글자랑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어디는 띄엄띄엄 꺼먹고 진하고 어디는 띄엄띄엄 진하고 어떤 거는 그냥 계속 진하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정답이 될 것 같아. 그럼 걔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네. POD라 그러네. Publish on Demand라고 돼 있는데요. 자, 답을 POD를 쓰면 안 돼요? 돼요? 풀네임이래요. 풀네임. 풀네임이 요거예요. 요거. Publish on Demand라는 이 글자가 풀네임인데 하여튼 얘를 복사해서 답안지에다 붙여놓게 하는데요. 자, 붙여놓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야 돼요. 원본으로 붙지 마시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보기 좋게 꾸미셔도 상관없고요. 안 꾸미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Publish on Demand라는 답이 들어가야 돼요. POD만 달랑 쓰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Publish on Demand라는 글자만 두고 나머지 지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답을 어디서 찾아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난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 컴퓨터 안 찾아봤는데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Publish on Demand라고 썼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찾은 게 아니라 머릿속에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두산백과에서 찾았는데 두산백과에서 찾든 어디서 찾든 찾았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Publish on Demand라는 말이 여기 Publish on Demand라는 말이 이렇게 어딘가에 있잖아요. 이렇게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두산백과에서 찾은 이 주소, 이 URL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자, 정답 찾기하고 그 다음에 URL 찾기가 있는데 URL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주의할 점이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카페, 위키백과 사전이 있어요. 에서 찾은 URL은 뭐야?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은 맞을 수 있겠지만 URL은 블로그에서 찾아온 거나 카페에서 찾은 거나 위키백과에서 찾은 거는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지식백과 그 다음에 뉴스 공공기관 교육기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에서 찾은 URL은 정답 처리한다. 요 룰이 있어요. 룰. 그렇다면은 우리가 찾은 탑은 그 지식백과에서 찾았잖아요. 지식백과에서 찾은 거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요.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요 주소창에 있는 거 보이세요? 얘를 복사해서 정답에다가 붙이면은 길게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게 답이에요. 점수를 몇 점을 주냐면요 50점을 주는데 두 개 다 맞춰야 50점이에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016년 8월에 서울 평균 최고 기온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1994년 8월만큼 더웠대요. 이거는 그렇다라는 말이고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서울 지역 기상청 서울 유인관서 자료 기준이라는 말이 있네요. 1994년 8월은 평균 기온이 얼마나 되냐, 평균 최고 기온이 몇 도인지를 찾아보래요. 답만.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거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안 나오고 기상청을 가든지 어디 가야 돼요. 예. 대부분은 네이버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11번 문제 같은 경우 있어요. 11번 이런 거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라 이런 거 이건 한국전력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얘기도 나오네요. 이거 뭐 보건복지부에 가든지 해야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디 가서 찾는다? 기상청. 기상청에 가서 오른쪽에 보면 지난 날씨라고 있네요. 그렇죠? 지난 날씨에 가서 유인 관측, 무인 관측 이런 말이 있네. 그렇죠? 그럼 유인 관측이고 여기 서울청 서울기상청 맞죠? 예. 1994년 8월 날씨 기온 최고 기온? 이거 아닌데? 요소별 자료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일별 자료 말고 요소별 자료를 가보시면은 1994년 얼마? 최고 기온? 최고 기온. (1994년 8월이죠) 8월의 최고 기온, 평균 최고 기온이네. 그렇죠? 31.9도 나왔네. 자, 보세요. 다시 들어가 보면은 기상청에 가시면은 지난 날씨라고 있는데 여기 지난 날씨에 보면 기상청, 기상대, 무인 관측, 뭐 유인 관측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이라고 나오는 거는 유인 관측이래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평균이 몇 도고 최저가 얼마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8월 달 걸 찾아야 되는데 8월에 전체 평균을 찾아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여기에는요. 날짜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요소별 자료 한번 가봤어요. 요소별 자료. 그래서 서울청이 맞고요. 서울청, 서울기상청 맞고 그 다음에 1994년도 거 찾아가지고 평균 기온이 아니라 평균 최고 기온이거든요. 최고 기온. 최고 기온을 찾았어. 언제 거? 8월 달 거. 쭉 가면은요. 제일 밑에가 31.9도예요. 평균. 이게 지금 최고 기온이야. 8월 달에 8월 1일 날 최고 기온, 2일 날 최고 기온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평균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답은지 여기는 31.9. 예. 8월 달에 날짜별로 나와 있는. 저 날짜별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쭉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그 달의 평균 나와 있잖아. 8월달에 아닌데.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이 쉬운 문제다. 퍼즐 문제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물어보면 돼요. 자, 네이버에 가서 물어볼 텐데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굳세고 튼튼하다. 가로 문제입니다. 네 글자. 가로 문제예요. 가로 문제. 강고무비. 얘가 강고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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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7번의 세로 문제는 강으로 시작하는 거겠네. 세로 문제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풍작과 가사를 기본. 강강술래? 강강술래구나. 그러면 강강술래. 무장. 강고무비 무장. 강고무비 강강술래. 예. 자, 문제 9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 장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광주 국제양궁장 주차장을 도보로 가는 지도 경로를 찾아가지고 150에 100으로 딱 크기를 맞춰야 되고요.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건데 캡처하는 건 어렵지는 않고요. 경로 검색 화면을 포함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에 가시면 지도 서비스가 있어요. 네이버 초기 화면으로 가시면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검색 화면에 있었는데 네이버 초기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지도 서비스를 한번 눌러볼 겁니다. 지도 서비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지도에서 찾아볼 건데요. 어딜 찾을 거냐면 장산초등학교 정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장산초등학교 정문. 장산초등학교 정문이라고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보이네요. 장산초등학교 정문이라고. 그래서 출발이라고 쓰시면 돼요. 출발. 장산초등학교 정문을 검색하셔가지고 A, B, C, D 여러 개가 보이는데, 예. 지금 부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산이 아니라 광주네요. 제가 조금 전에 장산초등학교를 부산 거를 선택했었네요. 저 밑에 보니까는 D가 광주네. 예. 얘를 출발로 놔야겠네. 큰일 날 뻔했어요. 부산 거 찾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출발 밑에 도착지에다가 광주 국제양궁장 주차장이라고 있네. 밑에. 예. 광주 국제양궁장 주차장. 도착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아니라 뭐다? 도보. 저 위에 도보. 네. 지금 도보라고 체크하셨죠? 그러면 여기 이제 출발. 오른쪽 밑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도착하는 거로 보여요. 이때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화살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잘 보세요. 이렇게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경로 검색 화면 포함이라 그랬어요. 경로 검색 화면이 뭐예요? 요거 장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광주 국제양궁장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검색 화면이잖아요. 요거 포함해서 얘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출발, 여기서 도착. 자, 정답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답을 어떻게 정답을 매겨놨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이 보이세요? 이렇게 왼쪽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지도가 보이죠? 왼쪽에 어떻게 걸어가라고 보이네요. 그럼 우리도 그걸 맞춰서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 글자가 보이시냐 이거죠. 이렇게 장산초등학교 정문에서 어떻게 갑니다라고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얘를 그대로 두시고 이게 이렇게 가려지면 안 돼요. 출발해서 도착까지가 다 보여야 돼요. 화면에요.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어요. 키보드에 가시면 F12번 키 오른쪽에 PRT SCN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걔를 한번 누르세요. 걔를 한번 누르시고 답안지에 가서 여기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세요. 붙이기.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텍스트 형식으로.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요 화면 보이시죠? 검색한 화면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PRT SCL이라고 하는 거 F12번 오른쪽에 있는 걸 클릭하면 얘가 복사가 된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화면이. 그러면 답안지에다가 컨트롤 V나 붙이기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자르기라고 있단 말이야.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커먼 네 귀퉁이 섬이 뭐가 보일 텐데 얘를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위에도 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뭐 네이버 지도에서 봤어요 라는 말은 안 보여도 되니까 얘도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이렇게 떴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얼마로? 150에 100으로 150에 크기를 딱 고정하시면 돼요. 글자처럼 취급하면 딱 보기 좋겠네. 뭐 글자처럼 취급하면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얘가 막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딱 그 화면에 그 문제지 답안지에 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픽픽이 돌아가서 그런 건데요. 픽픽을 닫으셔도 되고 삭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볼게요. 인터넷상에는 이 창이잖아요. 이 창.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면 얘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블럭 잡고 복사하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에다 붙여놓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아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랐잖아요. 자르지 말고 150에 100 이렇게 해서 크기 고정하시면 돼요. 굳이 안 잘라도 상관없어요. 밑에 뭐 지저분한 게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검점 처리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150에 100이고 경로까지 포함하는 게 다 붙어가면 돼요. 여기만. 이 문제 꼭 나와요. 지도 서비스 10번 문제 볼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기준 중위소득을 찾아야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가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이버 초기화면 다시 와서 다시 검색해 볼게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안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가서 직접 찾아볼까요? 어디서 찾았냐면은요, 정책에 가면은 복지라고 있어요. 정책에 가면 복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시면은 정책이라고 있고요. 건강보험 밑에 복지라고 있는데, 복지에 가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통계청에 가도 사실은 있긴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2016년 4인 가구죠? 2016년 4인 가구 여기 있네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세요. 원본 형식으로 붙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가서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가볼게요. 그러면요, 한국전력공사 요금 계산이라고 있는데요, 요금 조회 아니겠죠? 그렇죠? 전기 요금 계산 비교. 전기 요금 계산기. 주거용. 주택용 조합. 여기 나오네요. 자, 요걸 찾을 줄 아셔야 되는데, 자, 한국전력에 가시면 조회 납부 뭐 계산하는 데가 있어요. 밑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은 스마트 고객센터 뭐 여러가지 있네. 이렇게 납부 서비스 바로가기라는 동네 가보면은 계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요금조회 뭐 선정업무 납부조회 여기 스마트 고객센터 뭐 이런 데 한번 가봤어요. 여기 요금 계산 비교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주택용 조합. 이건 하계인데? 이거 아닌데? 전기요금 계산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하계 할인 요금이 아니라 전기요금 계산기로. 조합, 주거용, 그 다음에 해당 없음 95 7010원인가요? 자, 7010원이 답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7010 7010원. 다시 한번 보세요. 한국전력에 찾을 때 요금 계산 비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계 요금이 아니라 일반 전기요금 계산기입니다. 자, 계산기로 들어가면은 저합인지 고합인지 일반용인지 교육용인지 주택용 조합이고요, 주거용이고요, 5인 이상 뭐 세자녀 이상 그런 거 없죠? 해당 없음. 복지 할인 없고요. 사용량은 얼마? 95. 그래서 요금 계산해보면 7010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7010원을 답을 쓰시면 답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마지막 문제를 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볼게요.
법무부에 가면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게 있대요. 그럼 법무부로 가볼까요? 지금 문제지에 보면 법무부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를 갖다 붙여야 되고요. 마을 변호사라는 뜻을 정의를 적어야 되고 서비스 지역이라든지 운영 방식도 다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법무부 자 먼저 법무부 브랜드 법무부 브랜드는 법무부 소개 가면 있을 건데 그래 있네요 여기 법무부 브랜드 뭐야 뭐를 설치하라 그러는데요 뭐를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법무부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있네요. 그랬네 여기 오른쪽 눌러서 사진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할 때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은요 그림은 원본 형식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림은 원본 형식으로 붙여야 되고요. 글씨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셔야 되고 법무부에 가시면은 대부분 그 이미지, 그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을 때는요 그 소개하는欄이 있어요. 법무부 소개 이런 데 가시면은 대부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요 그림 보이세요 이렇게요?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요. 예,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블럭 잡으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블럭이 잡힌 게 보이시죠? 여기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이실 때요 붙이실 때 붙이기 누르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으면 이렇게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되고 붙일 때는 그림 형식 원본 형식으로 붙여야 그림이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의 크기는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붙으면 돼요. 얘가 요만한 사이즈로 들어와서 붙었어요. 요 빈칸들 엔터 친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지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마을 변호사의 정의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법무부에서 직접 찾기 힘드시면은 마을 변호사라고 검색을 해서 찾으셔도 돼요. 법무부 이미지는 슬로건 이미지는 법무부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은 거고요. 마을 변호사라는 게 지금 법무부 홈페이지 안에 있으면 찾을 텐데 이렇게 전체 메뉴를 봐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마을 변호사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다 마을 변호사 찾기가 그러네요. 예. 국민 참여
아, 여기 있네. 법무정보에 여기 있다. 법무정보에 가니까 있네요. 마을 변호사라고. 예. 법무정보에 가니까 마을 변호사라고 밑에 세 번째 있네요. 근데 찾기가, 글씨를 이제 따라 써야 돼요. 마을 변호사의 정의가 뭐냐 물어봤어요. 마을 변호사의 정의. 운영 방식 서비스 지역.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운영 방식은 읍면동에 한 명. 읍면동에 한 명 이상의 이거 쓰기 되게 불편하게 돼 있네요. 이게 복사해서 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자, 보세요. 이거를 지금 복사해서 글자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불편하게 되어 있네. 천상 뭐 글자를 종이에다 옮겨 적고 그걸 다시 키보드로 입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뭐. 아니면 창을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요렇게 위아래로 나눠도 되고 뭐 좌우로 나눠도 돼.